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주의사항들이 꼭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말고도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이 사람들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말까지 이어지는 황금 같은 추석 연휴. 긴 휴가에 모두 신바람이 났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람이 대다수인 이때를 노려 한몫 잡으려는 이들이 있는데요. 추석 연휴에 당신이 조심해야 할 3가지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알아봤습니다. 작년 7월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다는 분이 계신데요. 결혼 예물을 포함한 고가의 액세서리를 모두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그 피해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너무나 깨끗했던 범행 현장 탓에 그녀는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꼭 계획했던 사람들처럼 아니면 우리 집을 아는 사람들처럼 너무 안 뒤지고 가가지고 도둑 든 걸 모른다니까요. 어저께만 형사분들 오셔서 자작극 아니냐 막 저희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뒤진 것도 없이 뭐 손자국도 없지 발자국도 없지 이거는. 지문조차 남기지 않은 그들의 침입 통로는 바로 우유 투입구였습니다. 외출하며 우유 투입구를 잠궈뒀지만 범인은 이것을 부수고 현관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명절 기간 주의해야 할 첫 번째, 바로 빈집털이범입니다. 작년 1월부터 이번 달 6일 구속될 때까지 총 84차례에 걸쳐 4억 8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빈집털이 일당. 카메라 삼각대를 우유 투입구에 넣고 디지털 잠금 장치를 두드리면 현관문은 너무나 쉽게 열렸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아파트를 돌며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불 꺼진 집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들은 아파트 우유 투입구로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통신수사 등으로 피해자를 검거한 것입니다. 사건 이후 철저한 문단속이 습관이 됐다는 피해자. 이처럼 고층이더라도 옥상에서 줄을 타고 침입하는 빈집털이 사례도 적지 않아서 문단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번호를 변경하시고요. 우유 투입구는 외부의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아예 봉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빈집인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편물과 신문 등은 일시적으로 배달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집을 비우는데 예방법만으로 불안하시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는데요.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2일까지를 특별 방범 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범죄 빈발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예약 순찰 서비스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2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추석이면 증가하는 택배 물량인데요. 문제는 없을까요? 자, 보시면 한 여성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 설치된 보관대에서 택배 상자를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인근 아파트에 같은 여성이 또 나타나서 이번엔 쌀포대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물량이 많다 보니 경비원들이 일일이 관리하지 못한 점을 노린 겁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경비원 한 명이 여러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경비실에 경비원은 없고 택배만 있는 거죠. 추가됐고 경찰에서 일부러 그 택배 빈 박스를 미리 한 10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피해가 있었던 그 지점에 미리 갖다 놓고 거기에서 잠복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택배 절도가 기승인 이때 택배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또 장기간 집을 비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15일 이내에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 우체국에서 안전하게 장기 보관을 했다가 돌아오시면은 배달해드리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추석 연휴 안부 문자 많이 받으시죠? 반가운 마음에 클릭하면 바로 돈이 인출됩니다. 조심해야 할 3번째 주인공, 바로 스미싱입니다. SMS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작년 말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인터넷에는 피해를 호소하고 분노하는 글로 가득한데요. 스미싱, 어떻게 한 번 클릭했는데 소액 결제가 가능한 걸까요? 자, 보시면 클릭을 한 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복잡한 단계로 원치 않은 결제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스미싱 사례, 이제는 다음과 같은 문자가 오더라도 무심코 링크를 누르는 일은 없어야겠죠? 혹시라도 지인의 연락으로 헷갈리신다면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환경 방법입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알 수 없는 출처는 다운로드 받지 않게끔 그 설정을 하시면 그래도 악성 코드로부터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조심해야 할 3가지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기분 좋게 맞아야 할 명절에 이런 일 겪으면 참 황당하죠. 신경 쓰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외에도 저희들 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혹시라도 좀 오래 기간 동안 비워두시고 돌아오실 때는요. 예. 집에 도난 물품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싶으실 때는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증거 현장을 그대로 남기신 채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명절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 사기들이 많은데요. 특히 명절 전후에 공동구매 방식으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라고 하고 돈만 입금받는 이 상품권 사기가 많습니다. 급한 마음에 돈부터 입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현명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